KF-21의 놀라운 반전에 아시아태평양의 영공판도가 뒤바뀌었다. 올해 파격적인 공중기동을 선보이고 있는 KF-21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일본 군사매체 밀리포가 업로드한 KF-21의 비행 영상은 일본 네티즌들에 의해 엄청난 이목을 끌었는데요. 공개된 지 반나절도 안 된 시점 14만 뷰를 넘기고 있는 해당 게시글은 바로 KF-21이 서울 아덱스 방산전시회에서 고객 기동을 선보였던 영상이었습니다. 당시 KF-21은 빠른 속도로 고난도 놀림 기동을 하였는데 다이아몬드 익형으로 스텔스 성능에 초점을 맞춘 KF-21이 이러한 고난도의 기동 성능을 보이는데 일본 네티즌들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KF-21이 점진적 5세대 스텔스기를 추구하면서도 F-22와 유사한 ing면 하중과 추력대 중량비로 뛰어난 기동 성능까지 갖춰 동급 최고의 공중 우세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전투기가 이토록 빠른 속도로 롤링 기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에일러론 성능과 반응 속도, 롤 비율, 구조적 강도, 추중비, 추진, 팩터링 등을 갖춰야 합니다. 보통 기동성에 초점을 맞춘 델타인 유로파이터나 카나드 탑재 F-16과 같은 4세대 기체들이 낮은 RCS 값을 포기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면 세계 최초 4.5세대 전투기인 KF-21이 스텔스 성능과 동시에 높은 기동성까지 갖추었다는 점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점이죠.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요. 분명히 대단하네요. 파일럿의 조종 능력도 우수하겠죠. 이 수준의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력이 정말 높습니다. 일본의 공동개발 전투기도 이 정도는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미사일을 쏠 것 같다. 좋은 느낌이네요. 그런데 일본의 FX는 아직인가요? 정말 좋다. 우리도 F-35를 수입하지 말고 처음부터 자체 개발로 돈 쓰면 좋았잖아. 좋은 운동 능력으로 보인다. 전투기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향후 전투기에 요구되는 것은 스텔스 성능인 것이 당연한 만큼 이 영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딱 여기까지 정도일 것이다. 어쨌든 영상은 정말 멋지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KF-21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보여왔던 일본 네티즌들이었기에 KF-21이 아덱스에서 고객 기동을 선보인 이후 달라진 그들의 반응은 새삼 놀라운데요. 그동안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야오지펜의 KF-21 글에는 늘 비관적인 댓글만 달려왔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네티즌들은 KF-21이 미국 기술에 의지해 개발을 시작했지만 기술 지원은 얻지도 못하고 그저 범용화된 F-414 엔진만 구매했을 뿐 국산이라고 칭하는 IR은 무단 복제이고 레이더 성능은 부족하다는 댓글들을 달아왔었는데요.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기사에서는 그마저도 간신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연습기조차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위험한 전투기에 큰 돈을 쓰는 것은 낭비다. 그러니까 한국이 줄 기술이 3분의 1 정도밖에 없었다는 말 아닌가. 엔진도 레이더도 외국산이잖냐. 가장 필요한 기술이 이전되지 않았으니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팩트는 일절없고 그저 잘 안되기만을 바라고 저주하는 형식이었죠. 이에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불발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일본이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일본의 기대와 달리 인도네시아의 공동개발 취소는 KF-21의 미래 전망에 있어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3분의 1 분담금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당초 계획되어 있던 시제기 및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공동개발국에서 이제는 단순 기술 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또 인도네시아가 이번에 확실히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인도네시아 주변국들의 KF-21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인데요. 인도네시아가 KF-21의 공동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면 동남아의 맹주를 자처하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KF-21을 구매하는데 다소 찜찜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KF-21을 두고 자국산 기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동남아 라이벌 국가인 필리핀과 말레이가 KF-21을 구매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는 이를 두고 분명 국뽕 마케팅을 벌일 것이고 이는 필리핀 말레이의 자존심을 건드는 행위이자 그들의 차기 대권에도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도네시아가 떨어져 나가주면서 오히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KF-21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최근의 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필리핀이 한국 KF-21 보라매를 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주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필리핀 공군 대변인 메이너드 마리아노 대령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잠재적 후보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마닐라가
KF-21을 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2027년에서 2029년 필리핀 공군의 요구에 맞는 생산을 장려할 것이다. 당초 로키드 마틴의 F-16 블록 70 바이퍼와 사브의 자스 39 그리펜을 고려했던 필리핀 국방부는 높은 비용을 고려하여 KF-21이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KF-21은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같은 중국의 지역적 도전에 직면해 필리핀 방공을 강화할 수 있는 진지한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미 필리핀 공군은 한국에서 생산한 FA-50 PH 제트기로 현재 전투기 함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해당 뉴스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인리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해당 기사에 대한 후속 기사로 필리핀이 만약 F-16이 비싸다면 인도네시아의 KF-21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염치 없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 숟가락 얹어 국뽕을 느끼고 싶어하는 유사국가 수준 나오네요. 특히 최근 필리핀은 완벽하게 친미 노선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서방 진영의 무기들을 대거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침탈 행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필리핀은 해군이나 공군의 전력 그 자체보다는 그 위치에 있어 중국에게 최악 중의 최악으로 꼽힙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필리핀에 위협을 가하고 무력행위까지 불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일례로 최근 센카쿠에 들어간 대함용 SM-6와 베이징까지 타격 가능한 토마호크, 거기에 타이푼 미사일 시스템까지 필리핀 최북단 루송 기지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중국의 위협이 사그라들지 않자 필리핀은 결국 뚝배기가 열려 북부 5곳을 포함해 총 9곳의 기지를 미국이 열어버렸습니다. 이에 미국은 필리핀, 대만, 일본에 미사일 체인을 형성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미국 필리핀 미필 동맹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중국 측에부터 국방력 강화를 모색하는 모양과는 사뭇 대조적인데요. 완벽하게 서방이 붙은 필리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자국의 영공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필리핀 공군과 함께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지 미군 기지엔 배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공대지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FA-50 12대를 지닌 필리핀이지만 공대공 능력을 수행한 공중 우세기는 전무한 필리핀입니다. 그렇다고 필리핀이 F-35를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요. 자금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략무기로 구별되는 F-35를 구입하기에는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던 F-35 구매에 최종 승인이 거절되었는데, 이는 태국 공군의 전투기 운용 능력 부족과 유지보수 능력 미달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 있어도 또 친미 노선을 타도 정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면 팔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에 처한 국가는 비단 태국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치적 중립국의 무기이자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의 무기, 낮은 유지보수 비용이 드는 무기, MRO 센터와 같은 정비 능력을 공유해줄 국가의 무기, 그리고 그 국가의 하이급 성능의 공중 우세기라는 교집합을 거치면 결국 답은 KF-21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 제니10 전투기의 배치를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 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린치 포드 동남아 부차관보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스플래틀리 군도에 있는 7개의 점령 전투기지에 3,200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추가했고, 여기에는 활주로, 정박장, 제보급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제니10 전투기, 레이저 및 전파방해 장비, 군용 레이더 등이 빠르게 배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홍콩 사우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수비함초, 미스치프함초, 피어리 크로스 암초 등 3곳에 대형 해저 터널을 공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곳에 인력과 군사시설 건설이 완료되면서 터널을 통한 필요 물자를 손쉽게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인력 거주를 위한 생필품 보급로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투기와 함대의 유지보수를 위한 그 부품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피어리 크로스의 긴 활주로는 제니10이 이륙하기에 충분하다는 점과 제니10의 남중국해 배치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KF-21의 동남아시아 수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KF-21이 제니10과 공중전에서 맞붙을 경우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예행 분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미 공군 F-16, F-15E 조종사였던 맥스 애프터버너는 최근 영상을 통해서 만약 제니10과 F-22가 맞붙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렸는데요. 해당 영상에서 F-22의 승리를 점쳤던 맥스 애프터버너는 그 승리의 원인이 다름 아닌 F-22가 지닌 ing면 하중과 추중비, 즉 기동성에 있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F-22와 공중에서 도구 파이트를 수행하기에는 제니10이 너무나 구린 기동성을 지녔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KF-21은 전 세계에서 가장 F-22와 유사한 기동성을 갖춘 기체입니다.
But as that Chinese fighter pilot, you're going to be flying around looking for those high value targets. 그 제니10의 자체 중량은 17톤에 달하고 최대 이륙 중량은 37톤으로 기존의 수호의 전투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납작한 구조의 기존의 수호의 전투기들과는 달리 두껍고 뚱뚱해진 데다가 카나드까지 달고 있는 제니10은 공기 저항도 크기 때문에 기존의 엔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력의 신형 엔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새롭게 장착된 WS-15 신형 엔진도 터빈 블레이드가 스스로 파손되는 등 수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제니10은 스텔스냐 아니냐, 많은 무장을 갖췄냐 안 갖췄냐를 떠나 KF-21의 공중 기동성에서부터 크게 밀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KF-21이 배면 비행, 롤링 비행, 고각 기동 등 우수한 기동성을 선보이는 장면들은 한마디로 중국산 저급 전투기들과의 상대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선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장면들은 앞으로 중국산 전투기를 대응해야 할 남중국해 국가들에게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나한대라는 것이죠. 중국이 나댈수록 한국은 대박난다. 아, 그래서 너희가 반대했구나. 오늘의 한 줄평, 중국이 반대하고 있다는 건 잘하고 있다는 뜻.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